주말이라서 책을 못 읽어왔어요. 아, 괜찮아요. 예. 이거 완전. 요거 좀 이따, 예, 일단 쓰고. 땡볕은 이제 좀 줄거리는 간단해요. 뭐냐면 자기 부인이 굉장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걸렸는데 동네에 그 어르신이 뭐냐면 대학병원에 가면 먹여주기도 하고 치료도 하고 거기다가 돈도 준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믿고 여기 이제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덕순이죠. 덕순이가 자기 부인을 얻고 대학병원을 갑니다. 서울이 아니에요. 지방이에요. 지방이면 얻고 간다고 하면 어디쯤일까요? 어디 예를 들어서 교문이나 될까요? 안 그러면 여기도 옛날에 경기도였으니까 송파도 될 수 있고 중부면 탄이었지. 안 그러면 쫙 강서구 쪽 어디일 수도 있고요. 얻고 갈 정도면요. 옛날에 그 서울인 것 정도 같은데 여기. 서울일까요? 아니 덕순이 집이 원래 얻고 덕순이 집은 근데 여기 병원은 서울인 걸로. 병원은 서울이죠. 대학병원.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간 걸로 돼요. 서울로. 그러니까 얻고 갑니다. 왜냐면 대학병원을 가면 병원비도 하나도 안 내고 자고 먹고 돈까지 받는다. 이제 근데 그 병이 희귀병이어야 돼. 희귀병. 근데 자기 부인이 희귀병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얻고 가는 겁니다. 얻고 가는데 굉장히 고생하고 그냥 이렇게 얻고 가요. 거기에 이제 이 대학병원이 언덕에 있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힘들게 언덕으로 올라가면 뭘 그런 상징적으로 이제 언덕에다 설정을 했어요. 거기 갔는데 딱 이제 여기 오면은 의사를 만나서 여기 그것도 소품이 있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덕순이하고 덕순이 부인이 앉았던 의자입니다. 이것이 이게 절반 크기입니다. 이렇게 크기는 실제로는 요만하고 의자가 이렇게 옛날 그 병원에 있던 의자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처럼 푹신한 의자가 아니고. 거기 앉아서 뭐 한 2시간 기다려서 해가지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외국인 의사인데 그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병이 무슨 병이에요? 병이 희귀병이 할 텐데 여기 먹여주기도 하고 재워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의사가 저 사람들 미쳤나 이렇게 하는데 의사가 이제 결론을 내려요. 뭐냐면 아기가 뱃속에서 못 낳고 죽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오는 입구가 너무 작아서 아기가 나오려다가 못 나오고 죽었는데 13개월 됐다고 그래요. 13개월 됐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안 되죠. 공짜로 치료하고 이런 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덕순이는 내일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얻고 나와요. 근데 이제 덕순이 부인이 나 배 절대 못 가른다. 이게 소설상으로 그래요. 배를 절대 못 가른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와요. 근데 병원에서 내려오는 길은 또 내려올 때는 내려온다는 그 뜻이 하강 장면이잖아요. 내려오는데 올라가면서도 덕순이는 담배를 피고 싶은데 담배를 안 피고 부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내려오다가는 덕순이 부인이 먹겠다는 그 설탕물하고 뭐 이렇게 한 가지 떡인가? 외떡을 이제 하시죠. 자기가 조금만 버티면 담배를 한 갑을 살 수 있는데 참고 그렇게 사다 줍니다. 그렇게 내려오는데 부인이 자기가 이제 죽는 거를 직감을 하고 유언을 남기는데 여기 이제 유언 내용을 우리 따님이 한번 읽어봐. 뭐냐면 본문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 여기서부터. 저 사장님께 쌀 2대 꺼내 먹은 거 부대 잊지 말고 갖고 하고 부탁할게. 이것이 필연 아내의 유언이라 깨닫고는 그래 그건 염려치 마. 그리고 인자 옷은 영근 할머니더러 사정 얘기라고 좀 빨아달래요 하고 이야기를 곧잘하다가 다시 입을 일그러뜨리고 훌쩍훌쩍 우는 것이다. 덕순이는 그 유언이 너무 처량하여 눈에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는 지게를 도로 치고 일어선다.
얼른 갖다 눕히고 죽이라도 한 그릇 더 얻어다 먹이는 것이 남편의 도리일 게다. 때는 중복, 허리에 쇳불도 녹이려는 뜨거운 땡볕이었다. 덕순이는 빗발같이 내리붙는 등골의 땀을 두 손으로 번갈아 훔쳐가며 끙끙 내려올 때 아내는 지게 위에서 그칠 줄 모르는 그 수많은 유언을 차근차근 넘기다 울다 하는 것이었다. 네. 이거 지게 지고 내려오는데, 근데 나는 이제 여기, 이 덕순이 부인이, 좀 물어볼게요. 뱃속에서 얼마 정도,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만 있어도 사람이 그쵸. 죽은다 할지 알죠. 이게 좀 허구성이 있어요. 나는 그러면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석 달은 어떻게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저는 그것보다도 네. 정말로 여자는 임신을, 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임신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저번에 애기 뛰죠, 막 친 이렇게. 사람이 뭐 자기가 임신한 줄 몰랐다 했지만 여자는 모를 수가 없거든요. 애기가 태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덕순이 처는 분명히 자기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임신을 한 거를 남편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둘 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 그쵸? 네. 그리고 이제 10개월이 지나서 안 나왔다는 거는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거는 의료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이제 남편은 그거를 뭐 억지로 연구 대상이라도 됐으면 하는. 그거를 알죠. 그렇죠. 예, 애기 있는 걸 알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덕순이의 그 처의 마음이 너무나 자기는 임신을 한 건데도 말도 못하고 그 지금 이상한 상태에 온 거를 얼마나 몸이 괴롭고 마음도 괴로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보면 아무리 가난해도 임신을 했다는 거는 굉장한 기쁨인데 이 기쁨을 그게 사라지고 자기 몸까지 죽으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정말 너무나 눈물 없이 들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정말 김유정 이 작가는 본인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그 너무나 그 아픈 사연을 어쩜 이렇게 절절하게 네. 눈물나게 썼나 싶은 게 정말 최고로 불쌍한 그 부인이 이 덕순이 부인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예, 예. 여자로서의 가장 예, 큰 예. 기쁨인 예. 임신을 그런 식으로 끝을 내버리고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하면 살 수 있다. 하지만 위험하기는 위험하다. 위험하죠. 예, 너무나 수술해가 죽을 수도 있고 예. 살릴 수도 있다 하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글쎄 형제가 이거 뭐고 다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부인 좀 살려주라 해서 그게 인지상정이죠. 예, 그렇게 할 수 없을까? 난 뒷얘기를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아니 덕순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전 절대 배는 못 뭐, 죽더라 일때 그 뭐라고 나오냐면은 덕순이가 그래 죽음이라도 처의 원대로 해주지 이렇게 얘기를 그런 대사가 나와요. 대사가 아니고 그런 지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비정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때문에 그렇을까? 돈 때문이죠 결국. 예,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전 재산이 담배 한 갑 살 돈밖에 없어요. 네. 전 재산이 지금 담배 한 갑 살 돈도 안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술비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큰 돈이니까 부인은 그렇게 결정을 한다 치더라도 네. 남편이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오잖아요. 죽이고. 예.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비정하다. 예. 이 현실이 너무 비정하구나 그런 생각이. 근데 지금 의료보험이 잘 돼서 뭐 이게 다 수술이 이런 게 별 비용이 안 든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어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집 신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전 재산을 다 거의. 다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에 대장암으로 진단이 나왔는데 혹시라도 재산을 다 이런 시스템인데도 예. 수술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돈 아버님. 다 쓴다고. 네. 근데 몇 년도인데요? 재작년인데 어리봄으로 자기 다 되죠. 암은 이제 얼마 안 들어가죠. 다 되는데 그 옛날 그러니까 그 옛날 저희 본인 어머니한테 다 이 가세를 기울였던 걸 보면 이 당시는 얼마나 더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완전히 무슨 그쵸. 되도 않는 일이 되는 거죠. 케어하는 부분이 클죠. 아니 돈이 안 되는 거죠. 전 재산을 다 부자들도 해서 살릴까 말까인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셨겠죠 아마. 근데 이제 사회 환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제가 61년생이거든요. 네. 제가 어릴 때도 병원에 간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다 죽었어요 그냥. 근데 아프면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얘기에 나온 이제 김유정이도 그 다음에 일찍 죽고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현진경이도 일찍 죽었어요. 예, 뭐 40도 뭐 안 돼서 좋아진 지 얼마 안 됐어요. 30 몇 살, 20 몇 살 이렇게 죽었어요. 고친다는 보장도 좀 어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옛날 불치병으로 많이 죽었지. 그- 병머름 예, 불치병 내가 이게 암 보니까 같은 게. 예.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병을 얻으면 무당을 찾았어요. 무당. 맞아요, 맞아요. 예, 점쟁이 찾고 병을 얻으면. 맞아요. 예, 뭐 쌀 100박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요. 어떻게 그걸로 이렇게 해보려고. 근데 예. 저는 좀 부끄러운데요. 예. 사실은 이래 뭐 감자 뭐 이런 거 보면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 문제 풀려고만 했지. 내가 사실 책을 읽어본 경우는 별로 기억이 안 그러니까요. 나요. 이번 기회에도.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네. 이 감자 이래 보면 뭐 복녀의 시체가 복녀가 주인공처럼 보이고, 네. 땡볕을 보면 이제 덕순이라는 덕순이 그다음에 덕순이 부인이요. 예, 예. 그다음에 보면 아까 소락비 보면 이제 추노. 예, 춘호 부인. 그러면 실제로 그 이 소설에 뭐 복녀의 남편 이름이라든가 없어요. 또 얘기 안 덕순이의 부인 이름 이런 건 없이 예, 예, 그냥 아내 예, 그렇죠, 그렇죠. 남편 예, 이렇게 예. 끝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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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좀 궁금해요. 예, 예, 예. 단편이어가지고요. 서사가 읽었어? 성실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단편이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짧은 페이지에 전부 다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상박기가 이게 단편이 엄청 잘 써야 상을 받. 제가 이제 뭐 10권짜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10권짜리 이런 거 많이 읽었는데요. 사실은 10권짜리 책 중에서 한 6권 정도는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냥 이게 뭐 어디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와. 이게 그리고 작품의 이게 문맥이나 이런 것도 아이 뭐 이런 걸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책을 분량을 늘렸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편을 얼마나 엑기스예요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단편은 엄청 엑기스. 엄청나게 잘 써요. 상 받고 뽑히죠. 네. 저는 뭐참 인정하긴 하지만 제일 글을 잘 쓴 사람이 시인이고 네. 그다음에 단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짧을수록 어려워요. 단축시켜가지고 알마. 자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는 뭐 부인이 죽고 운수 좋은 날을 좀 해보겠습니다. 운수 좋은. 이제 운수 좋은 날에